이제 HTML 마무리 주가 되겠는데 4주째 후반부죠. 자, 그래서 먼저 예를 보고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CSS를 사용한 애니메이션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부터 또 CSS를 배우니까 미리 관련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튜브 이렇게 그 아이프레임을 이용해서 여기다 삽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는 또 이미지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가 작성한 교재인데 얘로서 이제 이 포탈, 네임 포탈에 옆에 사례로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임무를 한번 보면은 베토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HTML, CSS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자바스크립트도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HTML 배우고 있기 때문에 HTML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토벤. 자, 오늘의 인물, 자, 출생과 사망, 오늘 뭐 출생일이건 사망일이건 연관되는 인물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포털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은 이미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그 아이프레임을 이용한 유튜브 동영상이죠. 그래서 소스 보기를 하면은 뷰 페이지 소스 하면은 이렇게 HTML5 도큐멘트 타입,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거 랭귀지는 코리안, 헤드 부분에 메타 태그들 쭉 들어가고, 타이틀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타일도 이렇게 CSS 스타일들이죠. 쭉 들어가고, 스타일들은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도 아이디하고 연관된 샤픈 아이디, 그 점은 이렇게 이미지에 속한 클래스명, 점은 클래스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크게 뭐 잘 정리한 건 아니고 그냥 교육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집어넣고, 과거에 불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또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쓰려고 그대로 뒀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다 CSS하고 연관된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드도 있고, 자,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부분, 이게 다 헤드 속에 들어가고, 자, 이렇게 쭉 넣어주고, 자, 베토벤, 그 관련되는 아까 유튜브 봤던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아이프레임 이렇게,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유튜브들도 이렇게 아이프레임을 이용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통해서 과제 1, 2 전부 해당되겠지만, 이렇게 아이프레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동영상을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소스에 속성값으로 비디오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어요. 쭉 이렇게 아이프레임도 중간에 있고, 그냥 단순한 이미지도 이렇게 있죠. 이미지, BR 태그도 이렇게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결국 이제 많은 관련되는 태그들을,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융합해서 섞어서 이렇게 종합해서 쓰면 되겠어요. A 태그들 걸려 있는 거, 이미지인데 이렇게 이미지 소스, A 태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H레퍼런스의 URL로 하이퍼링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폼과 연관된 내용을 컨트롤 F를 이용해서 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폼, 이렇게. 자, 폼 태그를 오늘 배울 거니까 미리,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렇게 폼은 이름이 있고, 이 폼의 이름, 양식이죠. 입력 양식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메소드도 있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액션은 이 폼의 입력을 다 받았을 때, 이제 제출, 서브밋 할 때, 그게 서버로 가야 되는데, 이 서버 쪽에, 그거 받은, 베어리어블, 그 다음에 베어리어블의 값, 변수값, 이걸 이제 받을 텐데, 받아서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넣거나, 또는 그걸 받아서 그냥 실행하거나 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서버 측에 ASP로 된
서버 측에 그 도메인명은 wopen.net 프로그래밍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입력한 값을 변수 이퀄 변수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알파벳, 코리안 알파벳, 한글 자음 모음만으로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가 또 연관되어 있죠. H레퍼런스 자바스크립트. 쭉 밑으로 또 내리면은, 이렇게 모음도 있고, 이렇게 셀렉트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배울 것들이 되겠습니다. 입력, 폼 안에서 입력을 하기 위한 입력과 연관된, 인풋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양이 좀 많이 되니까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로 이렇게 또 입력, 우리가 조금 이따 볼 텐데, 이렇게 폼 속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맨 아래로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베토벤과 연관된 건데, 우리가 배우려는 건 지금 베토벤 어떤 내용보다는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건 이제 다른 콘텐츠에서도 보이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억니은 이걸로 액세스를 하거나 또는 김 이렇게 이걸로 액세스하거나, 베토벤이기 때문에 비읍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우리가 비읍자로 연관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른 엣지라든가 또 사파리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건데, 구글이 최근에 이 부분을 조금 지원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비읍.com을 하면은 이렇게 이건 이제 그 구글이 좀 지원을 아직 못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20년 동안 잘 지원해온 부분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 자음 모음으로 이렇게 액세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음 모음 R로 시작된 것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닫고. 자, 여기에 w3schools.com을 입력하고 튜토리얼을 클릭하면은, 자, 이 부분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배우는 게 Learn HTML. 자,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어요. 자, 해당 챕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파트 A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HTML 폼스에 관련된 내용이고, 금방 폼의 그 의용해를 간단히 어떻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건지 봤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폼은 서버한테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가 이 입력 양식을 통해서 입력받은 내용을, 데이터를 서버한테 보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라든가 뭐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전부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폼의 엘리먼트를 보면 이건 이제 엘리먼트로서, 그러니까 태그명으로서의 폼이 되겠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폼이 또 그 속성명으로서 폼도 있는데, 먼저 폼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엘리먼트명으로서 또는 태그명으로서의 폼을 쭉 보겠습니다. 이 폼 속에 폼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입력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고, 또 뭐 아까 봤던 것처럼 기억, 니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자냐 여자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체크박스도 있고. 자, 그 중에 이제 인풋 엘리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엘리먼트는 이렇게 그 타입이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타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할 때 그 입력하는 그 입력 데이터의 형태가 결정이 되겠어요. 자, 인풋 타입을 텍스트로 하면 텍스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라디오면은 라디오 버튼은 가장 큰 다른 것과의 차이점은 이제 익스클루시브하게, mutually exclusive하게 남자냐 여자냐 두 개 다 선택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 이제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하는데,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데, 나중에 체크박스는 이제 어떤 취미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개를 체크할 수도 있고, 뭐 취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 그 입력란에 뭐 체크박스건 라디오 버튼이건 선택을 하거나 또 입력 값을 넣거나 패스워드 텍스트 아이디 값을 넣거나 이걸 서브밋 해야겠죠. 이제 제출한다 이거죠. 제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것을 이제 받아서 대개는 자바스크립트가 처리해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래서 서버한테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 쪽에 정해진 액션에 아까 적힌 그 서버 쪽 프로그램이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한다 이거죠. 그때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하건 그리고 그것만 받아서 바로 뭐 다른 또 프로그램한테 넘겨서 또 처리를 하건 그 다음에 버튼도 있다. 자 그래서 먼저 인풋 타입 텍스트를 보면은 자 이런 거죠. 자 얘기들은 레이블까지 넣었는데 레이블이 없어도 뭐 상관없는데 일단 레이블을 빼고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빼고 다음에 또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고 일단 레이블만 빼겠어요. 자, 레이블 빼고 인풋만 있죠. 인풋. BR은 그냥 형식적으로 스페이스 둔 거니까. 자, 라인을. 자, 여기에 인풋 타입이 텍스트. 지금 이걸 배우고 있죠. 여기에 네임이 F네임으로 되어 있고 밸류가 존으로 되어 있는데 밸류는 이니셜 값이 되겠어요. 이니셜 존. 여러분들이 한글로 뭐 바꿔도 되겠어요. 한글로 이렇게 자 여기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입력을 했다. 자 이것을 이제 원래 이니셜로 값으로 정해진 있던 그 값을 안 바꿨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입력하는 것만 있고 서밋하는 건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력란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20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입력란이 제공이 된다. 여기에 다른 게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 보이는 입력란의 개수도 이렇게 보이는 개수도 이렇게 정해서 화면의 디자인을 위해서는 이것도 이제 사이즈도 중요하겠죠. 자 그런 내용이 또 뒤에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블은 뭐냐? 레이블은 문자 그대로 레이블이 되겠어요. 라벨, 레이블. 자 금방 레이블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first name, last name. 자, 레이블 할 때 쓸 때는 이제 여기 4라고 된 이 값이 이게 fname이죠. 이게 id의 이 값과 이제 일치되도록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레이블은 또 스크린 리더가, 여기에 있을 때 이제 그 레이블을 읽어서, 읽어주고 이제, 그, 장애인, 시각장애인도, 이제 쉽게,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웹 액세서빌리티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웹 접근성. 자, 모든 공공기관의 정부 포털들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웹 접근성 지침을 따르는지, 그것도 일일이 사람 눈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돌리면은 바로 어디에 어느 정도 수준이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웹 개발자는 그걸 보고 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 버튼 보겠어요. 다른 내용들은 쭉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읽어보고 자세히 된 내용은 핵심 내용 위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버튼은 이 인풋 타입을 라디오라고 했을 때 그 라디오가 뭐냐? 라디오는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 쓰느냐? 사람이 이 남자냐 여자냐 또는 다른 거냐 뭐 이렇게 뭐 남자 아니면 여자겠죠. 남자 아니면 여자. 그런데 내가 이걸 다른 걸 클릭하면은 전에 선택했던 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내가 선택한 게 남죠. 그건 이제 서로 mutually exclusive하다.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응용에서는 라디오를 쓰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라디오를 쓸 때는 이 타입을 라디오 쓸 때는 레이블이 이제 앞에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그건 좀 이렇게 무시해서 보고 여기서 내가 설명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어요. name 이걸 이제 저쪽으로 넘길 때 서버로 넘길 때 variable이 되는데 name 이게 gender 컴퓨터도 gender 이것도 gender 이것도 gender 성이죠 성 남성 여성 성 자 gender를 똑같이 했죠.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 value는 이제 initial value로 초기에 보여지는 거니까 이걸 이제 한글로 뭐 해도 뭐 상관없겠는데 한글로 그냥 남성. 자 한번 그래서 수정 한번 해보죠.
이 부분이 보여지는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밸류로 이건 보여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자, 메일 이 부분 남성 이렇게 자, 이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레이블에 있는 이 부분. 자, 여기에 있는 밸류는 뭐냐? 이것과 차이점 뭐냐? 이것은 보여지는 거고 실제 내가 이것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남성이 젠더에 어사인이 되는 거예요. 젠더라는 베리어블 이퀄 베리어블 밸류 남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서버 측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밸류 아까 원위치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만 여기 보이는 것만 이렇게 남성으로 하고 서버 측에 넘길 때는 이제 어떤 값이 넘어가느냐 젠더 이퀄 메일 내가 이걸 선택하면 젠더 이퀄 메일이 이제 서브밋해서 넘긴다고 가정했을 때 서버 측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한 사용자 UI 측면에서 입력한 입력한 값을 받아서 변수명과 함께 서버 측에 전달한다. 그렇게 해서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그 다음에 또 입력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직접 글씨를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금방 레디오 버튼도 일종의 그거겠지만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한 개도 한 개도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브밋하면은 아무것도 선택 안 된 거니까 데이터 이렇게 리시브 데이터 뭐 이렇게 없는 걸로 자 또 다른 걸 선택을 해보죠. I have a bike. 뭐 차도 있을 수 있고 보트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전부 다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vehicle이라는 변수 이퀄 bike라는 값이 되고 vehicle 2는 car라는 값을 갖고 vehicle 3라는 변수명은 boat라는 값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걸 서버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아이디가 아니고 이 아이디는 이제 레이블 이거 포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건 없어도 상관없겠어요. 자, 레이블과 연관되는 것인데 레이블 안 쓸 때 자 이거 안 쓸 때 이 아이디는 필요 없겠어요. 자,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내가 선택을 했다. 서밋. 그럼 이렇게 그거 없더라도 이렇게 바이크가 선택이 됐죠. 근데 뭔지 우리가 UI 측면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레이블이 있어야겠죠. 자, 레이블 없이도 이렇게 어떤 값을 자, 원위치에서 I have a bike 이것을 I have a bike 이거 없이 레이블 안 쓰고 그냥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이것도 날려버리고 I have a bike만 자 레이블 없더라도 그대로 나타났죠. 자, 레이블을 썼을 때는 이제 스크린 리더가 읽었을 때 이것과 이제 일치시켜서 하는데 더 UI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은 없이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자, 이게 체크박스의 입력 타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브밋 버튼 앞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뒤에 또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서브밋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뒤에 맨 밑에 이제 서브밋도 일종의 누르는 건데 이것도 입력 형태죠. 입력. 누르는 것도 일종의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하는 것도. 자, 앞에서 입력을 뭐 이니셜 값으로 이렇게 돼 있죠. 존, 도.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이건 존, 도. 입력하면 되니까. 임의로 이렇게 입력하고 자, 서브밋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수명이 있고 변수값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서버한테. 자, 서브밋 눌렀을 때 그 입력한 값을 변수명이 있고 변수값을 이렇게 액션 페이지 PHP, 이건 PHP고 ASP면 ASP, JSP면 JSP가 되겠어요. 그 서버 측에 프로그램한테 넘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액션 속성의 값으로 이렇게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풋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인풋 자, 인풋에서는 반드시
여기 아이디는 이렇게 안 쓰더라도 아이디는 이제 레이블하고 이게 이것과 일치하도록 F네임이 하고 이건 안 쓰더라도 상관없는데 레이블 쓰면 같이 매칭시켜서 써야 되고 그런데 인풋에 반드시 써야 될 게 변수명 이꼴 변수값이 되기 때문에 네임 속성을 써야 되겠죠. 네임 안 쓰면은 그것은 이제 서버 측에 안 넘어간다. 자, 여기에 이제 네임을 안 쓰고 한번 서버 측에 넘겼다. 자, 그러니까 변수명이 있고 변수값을 해서 넘기는데 그걸 이제 못하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임을 빼고 한번 보여준 내용이 되겠어요. 자, 불필요한 것들을 좀 닫고 위에 불도 좀 켜고. 자, 다음에 애들이 좀 많이 쓸 테니까 여러분 엑서사이즈 풀어보고 개인적으로 폼 애트리뷰트 금방 설명했던 액션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액션은 서버한테 넘길 때 서버 측에서 실행시킬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받아서 처리하는 프로그램. 여기서는 액션 페이지 PHP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는 이 서버 측의 프로그램까지 설명하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이 HTML만 설명하고 그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액션 앞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한데 자, 서브밋 했을 때 이것의 변수명은 아까 얘기했죠. 인풋에 있죠. 네임에 있는 이거 F네임이죠. F네임. 값, 존. 이건 이제 바꿀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뭘 바꿨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히.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존 뒤에 있는 이것까지 변수 값이죠. F네임의 변수 값으로 해서 전달이 된다. 그리고 그 둘은 이렇게 end로 해서 그 변수명 변수값 페어들을 이렇게 분류한다. 또 있다면 또 end에서 또 변수명 이꼴 변수값. 그 다음에 타겟 애트리뷰트라는 게 있는데 타겟은 우리가 앞에서 보긴 했었는데 A에서 그 앵커 태그에서 그 결과를 이제 하이퍼링킹해서 가져올 때 보여줄 화면. 그것 여기도 마찬가지. 그 서버 측에 넘기고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줄 때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타겟은 블랭크 언더바 항시 앞에 있어야 되겠어요. 셀프 하이라키컬 이제 위쪽 페런트 쪽 프레임이냐 또는 탑 프레임이냐. 또 프레임 네임을 써도 되겠어요. 아이프레임 썼을 때 그 아이프레임에 각각의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적어서. 자, 여기서 이제 그 타겟이 블랭크일 때 블랭크는 새로이 자, 이것을 넘겨주고 이제 화면에 결과가 이제 보여질 때 어떻게 새로이 창을 이렇게 열면은 그건 블랭크. 이걸 언더바 셀프로 바꾸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새로이 창을 열 때 여기 타겟 이 셀프 하면은 현재 보이는 한글로 바꿔서 한글 바꿨는데 이것을 영어로 바꿔서 셀프. 자, 여기에 이제 클릭해 보면은 서브밋 해보면 여기에 결과가 이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메소드 애트리뷰트라는 게 있는데 폼에 속한 그 속성이 되겠어요. 그 값은 get, 그 다음에 post. 이건 get 방식, 방식, 메소드가 방식이니까 get 방식, post 방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메소드를 get 방식으로 했을 때 get 방식은 이제 전달할 때 예를 들면 위에 이 부분을 잘 보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전달할 때 get 방식은 여기에 변수명 있고 변수값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변수명 fname 이퀄 변수값 물음표 뒤에 나왔죠. 물음표 앞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액션 페이지 PHP 서버 쪽 프로그램이고 그 서버 쪽 프로그램의 뒤에 이제 물음표 뒤에 변수명 이퀄 변수값 and로 분리해서 변수명 이퀄 변수값 또 있다면 변수명 앰퍼센드 이게 앰퍼센드하고 엔드마크하고 and하고 변수명 이퀄 변수값 이렇게 쭉 나열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서버한테 넘기는 거 주소 입력창에 있는 주소처럼 이렇게 그것이 이제 get 방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포스트 방식은 뭐냐? 똑같은 걸 넘긴다 하더라도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메소드를 포스트로 했을 때 똑같이 똑같은 걸 넘기는 거니까 여기 윗부분을 잘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액션 페이지 서버 쪽에 프로그램만 명시가 되고 그 뒤에
물음표 뒤에 뭐 변수명과 변수값, 앰퍼센드 변수명과 변수값, 그게 나열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보안상 조금 더 앞에 갯방식보다는 더 좋겠죠. 여기에 막 그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도 여기다가 우리가 갯방식을 쓴다면은 같은 이런 형태로 하니까 조금 더 그 위험에 노출이 되지만 포스트 방식은 여기까지는 안 보이고, 우리가 HTTP 헤더라고 있는데 그 HTTP 헤더에 그 이런 정보를 넣어서 서버 측에 보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에 대한 설명이 쭉 있으니까 금방 설명했던 내용을 보여주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폼에 입력을 하는 거니까 입력을 하는데 편리하게 오토 컴플릿 자동 완성이죠. 자동 완성 기능. 자, first name 뭐 입는데 존 뭐 이렇게 나열이 쭉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입력한 것들에 나오겠죠. 안 한 것들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선택해서 이메일 뭐 앞에서 입력한 것들이 없으니까 이메일 주소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선택 이메일 주소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넘긴다. 그러면은 이메일 주소는 뭐 이렇게 변수명 있고 변수값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건 같은 개념으로 서버 측에 넘긴다. 그 다음에 no validate attribute. no validate 하면은 이 입력된 것을 밸리데이션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메일 no validate. 자, no validate 됐죠? 자, 이메일. 자,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해서 넘기더라도 이거 이메일 주소 아니죠. 자, validate. 대신 이제 우리가 이거 반대되는 validate 했다. 그러면은 이메일로 이게 타입 이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 아닌 여기 선택을 뭐 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자, 이 부분은 이제 HTML5에서 이런 것이 이제 자세히 되어 있고, 또 이런 것을 잘 체크하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이메일 체크한다는 게 이메일 주소가 진짜 있는 이메일 주소인지 그렇게 체크한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 @이라는 게 이메일 주소는 다 @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게 이메일 주소가 아니더라도 @만 있고 좌우에 이렇게 캐릭터 스트링이 있으면은 이메일 주소로 간주하고, 그 정도 가볍게 체크하는 밸리데이션 체크가 되겠어요. 자, 다른 것들은 엑서사이즈로 좀 풀어보고. 자, 여기서 이제 여전히 이제 폼 엘리먼트에 대한 것들을 앞에서 배웠던 것 플러스 다른 것까지 폼 엘리먼트하고 연관된 입력 엘리먼트들, 이런 것들을 쭉 연관되는 엘리먼트들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도 있고 text area. 자, text area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text area는 여러분들 자, wopen.net 여기 어떤 걸 새로운 거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바로 텍스트 에리어를 쓴 거예요. 만약 이것을 이렇게 소스 보기 하면은 텍스트 에리어만 검색을 한번 해보죠. 컨트롤 F 하면은 자, 텍스트 에리어 어디에 있느냐? 텍스트 에리어가 바로 나오네. 이게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 에리어는 크기를 명시해 줘야 되니까 로우 수는 이제 몇 줄이고 옆으로는 또 몇 컬럼이고, 이걸 우리가 명시해서 디자인상 그 사이즈를 고려를 해서 정해주면 되겠어요. 자, 텍스트 에리어.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소개가 되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자, 여기 인풋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타입은 텍스트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중복되는 건 생략하고, 자, 레이블 앞에서 배웠죠. 레이블. 그 다음에 select 앞에서 간단히는 소개했지만, 자, 여기서 select 보겠어요. select는 마찬가지로 폼 안에서 입력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인풋이고 타입으로 됐는데, 이것은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엘리먼트 태그명이죠. 이 자체가 select라는 엘리먼트 태그명이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name에 카스라는 이게 이제 변수명인데,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옵션을 선택하는 거죠. 이 옵션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이 카스에 어사인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예를.
자, 여기서 선택을 여러 개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디폴트로는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선택을 했다. 피아트, submit 하면은 여기 보면은 잘 알겠지만 카스 이퀄 피아트, 네임이 카스니까 이게 변수명이 되는 거죠. 항시 네임이 뒤에 있는 변수명 이렇게 정해서 그것의 값으로 이렇게 선택한 것이 어사인이 돼서 서버한테 넘겨진다. 여기 아이디는 마찬가지로 앞서 배웠던 것처럼 레이블의 포 뒤에 있는 이 값과 일치하도록 해주면 되겠어요. 자, 옵션 필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 하나의 엘리먼트 태그명이 되겠는데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쭉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보인다. 옵션. 여기 밸류가 있는데 이 밸류가 선택했을 때 그 베리어블한테 assign 이 name class라는 변수명에 assign 되는 값이 되겠어요. 볼보는 화면에 보이는 거. 자, 볼보 대신 이것을 우리말로 볼보라고 하죠. 이것만 볼보. 자, 그러면 여기서 볼보만 이거 보여지는 여기서 일단 이거 클릭했을 때 이 값이 카스라는 변수명에 어사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볼보라는 값이 어사인이 된다. 그래서 submit 하면은 저기 볼보라는 값이 어사인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닫고 사이즈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면에 입력할 수 있는 그 입력란의 사이즈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겠는데 그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사이즈는 뭐냐면은 그 셀렉트에서 쓰는 사이즈는 이거예요. 화면에 보여지는 몇 개의 줄을 이렇게 보여주게 할 건가. 디폴트는 하나였는데 하나를 한번 보죠. 다시 하나면은 이게 바로 보일 거예요. 한 개,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개, 맥시멈으로 한번 해보죠. 네 개. 그럼 전체가 다 보이겠죠. 자, 이건 화면의 디자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보이게 할 건지 작게 보이게 할 건지는 이제 화면의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상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를 꼭 하나만 하느냐, 여러 개도 가능하다. 그 뒤에 멀티플이라는 애트리뷰트 속성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멀티플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나는 멀티플로 선택을 할 때 이렇게 그냥 클릭만 하면은 한 개만 되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이제 컨트롤 또는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다른 것, 자, 시프트 버튼 하면 전체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연이어서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하나씩 컨트롤 버튼 누르고 마우스 버튼 왼쪽 버튼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가 이 카스라는 네임 이게 변수명이죠. 변수명의 변수값으로 이렇게 어사인이 돼서 카스는 볼보, 카스는 볼보, 또 카스는 싹 이것도 되고 변수명 이걸 변수값 이렇게 여러 개가 서버한테 넘어가니까 서버가 여러 개 선택됐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DB에 저장하거나 다른 필요한 프로세싱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 에리어는 아까 봤던 것처럼, 몇 줄을 우리가 아까 입력록에서 본 것처럼 베토벤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넣는다. 그러면 전부 다 텍스트 에리어를 이용해서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텍스트 에리어. 이 소스를 갖고 보면은, 자, 폼 안에 이 입력량 시간에 텍스트 에리어라는 게 있다. 여기에 이제 로우스가 몇 줄, 그 다음에 컬럼스가 몇 칼럼. 자, 로우스를 하나만 하면은 한 줄이 되겠죠. 자, 한 줄. 컬럼스 세 칼럼. 세 글자만 넣을 수 있게. 자, 여기서 입력한 걸 서브밋 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걸 넣더라도 그것들이 하나의 변수명인 이 뒤에 나온 네임 있죠. 항상 네임 뒤에 있는 건 변수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메시지 어사인 되는 거예요. 길면은 긴 텍스트 스트링이 되겠고 짧으면 짧은 텍스트 스트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버 측에 넘겨진다. 그 다음에 처음에 보여주는 여기에 이니셜로 보여주는 이것을 넣으면 이렇게 같이 화면에 나오고 이걸 또 수정할 수도 있죠. 수정. 이걸 쫙 없애고 새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 또 영어도 넣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서버 측에 서밋 했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은 변수명, 메시지라는 변수명이 어사인이 돼서 캐릭터 스트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버튼 요소도 있다. 버튼 엘리먼트, 버튼 태그. 자, 버튼을 눌렀을 때, 얘는 앞에서도 이렇게 버튼을 이용한 거 나왔지만, 이걸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게 바로 on클릭이 되겠어요. 클릭했을 때, 어떤, 펑션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세미콜론으로 분리해서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문장이 되겠어요. 자, 클릭했을 때, 얼러트문 이렇게 띄워주는 게 있죠. 여기 화면에 지금 나온 게 이게 바로 헬로 월드만 이렇게 달랑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얼러트라는 함수, 이 메소드, 이것을 이용해서 화면에 빌트인 펑션, 빌트인 메소드가 되겠어요. 윈도우에 속한 빌트인 메소드,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 배울 텐데 윈도우 객체에 속한 얼러트 메소드, 거기에 이런 값을 캐릭터 스트링 화면에 보여주도록. 그 다음에 필드 셋, 레전드. 필드 셋 해서 이게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건 참고로 실행시켜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HTML5에서, 최근 버전에서 소개된, 그런, 엘리먼트 태그명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HTML4에서는 없었던 그런, 태그가 되겠죠. 엘리먼트. 데이터 리스트로 이렇게 인풋하고 리스트를 써서 그 뒤에 리스트의 밸류, 리스트라는 속성의 속성값이 브라우저. 이 부분이 바로 데이터 리스트의 아이디하고 이렇게 일치하도록 해서 여기 옵셔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넣어두면은, 그래서 이걸 데이터 리스트로 이렇게 묶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빈 칸에 막연히 넣으라고 하면은 좀 UI 측면에서 안 좋으니까 이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은 몇 가지 경우가 있다면은 이렇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열한 옵션, 인터넷 익스플로러 맨 처음에,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데이터 리스트 속에 있는 옵션에서 적힌 이 밸류 값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서밋 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임이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이퀄 선택한 그것이 값으로 어사인이 돼서 서버 측에 넘겨진다. 자, 아웃풋이라는 엘리먼트도 있는데 이 아웃풋 엘리먼트는, 자, 이 부분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아웃풋이라는 것은 이제 HTML 새로운 태그지만 HTML5에서 소개된, 자, 여기 한번 소스를 가지고 보면은, 자, 폼, 액션 여기까지 배웠죠. 그 다음에 on input, 이 부분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핸들러 프로그램이 그 뒤에 있는데, 자, 인풋이 됐을 때 이 자바스크립트 x의 값, x는 뭐냐? x는 여기가 x가 되겠어요. 자, 그것을,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펑션이 되겠는데, 메소드, 파싱 하는 거예요. 인테저로. 그래서 여기 입력한 것을 이놈과 또 여기 있는 50, 이걸 더해서, 지금 이것은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값이 0부터 0이니까 50이고, 이 50, 0 더하기, 이건 0부터 100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레인지가 돼 있고, 이렇게 100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50이니까 50도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이것은 이제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이걸로 일식. 자, 이 부분이 이제 B의 밸류 값이 되겠어요. 이거 두 개 합해서 X 밸류가 여기가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이 A, 이거 B, 이거 보이는 거, 그것의 점 밸류, 이거 점 X, X 점 밸류가 되겠고, 이걸 서브밋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서버 측에 A 값, B 값이 넘어가서 화면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랬을 때 아웃풋을 설명하려는 거니까, 아웃풋은 이름이 X고, 변수명이죠, X. 그래서 그것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준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빼고
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빼더라도 정상적인 동작을 하죠. 그래서 x 변수명을 아웃풋을 가지고 정해주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이 부분은 새로이 그 HTML5에서 소개된 그런 new HTML 태그다, 엘리먼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따로 정리돼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런 거 구별 없이 전부 다 그냥 HTML4에 있는 것이건 HTML5에서 새로이 소개되는 것이건 한꺼번에 섞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브라우저들이 이제 그 지원을 HTML5를 지원을 못할 때 이것은 새로운 브라우저도 지원 못하고 뭐 그렇게 이제 구별해서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이 다 지원을 하니까 최근에 버전을 쓴다면은 과거에 오래된 버전을 쓴다면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다 최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다 그렇게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어요. 자, HTML input type 이렇게 굉장히 많이 썼죠. 우리가 앞에 배운 것 플러스 안 배운 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히든은 이제 문자 그대로 의미가 있는데 안 보이는, 그렇지만 뭔가 넘기고 싶을 때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 변수의 변수값으로 이렇게 넘기고 싶을 때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안 보인 뭐 앞에서 소개 안 된 것들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다. 일부는 뒤에 또 소개가 되겠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텍스트에 대해서 또 나왔는데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를 그대로 앞에서 나왔으니까 last name 넣고 first name 넣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앞에 타입은 나왔었는데 우리가 예가 없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우리가 텍스트긴 한데 패스워드로 하면은 패스워드는 이제 아무래도 보안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옆에 있다가 보면 안 좋겠죠. 아니면 또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찍는다 했을 때 비밀번호를 이렇게 안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경우. 만약 이걸 패스워드가 인풋이 타입이 패스워드인데 이걸 패스워드도 텍스트로 해서 하면은 그대로 이제 보이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스마트폰용 모바일 폰은 옆에서 누가 본다기보다는 자기가 입력한 키패드가 막 이중으로 한 키패드가 여러 개의 목적으로 쓰이니까 어떤 놈을 입력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겠죠. 혼동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게 패스워드를 보이게 하는 경우가 UI 측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자, 서브밋 아까 했었죠. 서브밋. 자, 서브밋 하면은 그 정해진 서버 쪽 프로그램한테 넘기는 거예요. 입력받은 것을. 자, 앞에서 입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가끔 이제 이런 경우 있었죠. 이것도 실제 응용 예로서 많이 나오는데 앞에 내가 뭔가 막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막 바꾸고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리셋하면은 처음 초기하면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 변경된 것은 이제 다 이렇게 없어지고 처음에 초기에 보여줄 그 상태로 리셋 상태로 바꾸는 거. 그것도 리셋이라는 타입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닫을 건 닫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B 파트를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HTML 전체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타입 앞에서 봤으니까 생략하고, 체크박스 앞에서 나왔던 거, 이거 중복적으로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카테고리가 틀렸을 때 앞에서 비록 설명한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틀린 묶음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 묶음 내에서 또 성격이 같은 것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부분이 좀 막 섞여 있는데 앞에서 이미 배운 데 또 나오고. 자, 앞에서 안 배운 부분, 새로운 부분 위주로, 핵심 내용 위주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타입을 컬러로 했을 때 컬러 바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컬러 팰릿이 나오니까 선택을 하면은 그 컬러가 선택이 돼서 선택을 해서 그것을 이제 넘기는데 R값, G값, 블루값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헥사값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 변수명의 변수값으로 넘긴다. 그 다음에 데이트라는 타입도 있다. 타입이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인풋 타입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기억해 둬야 될 부분들이 타입들이 많습니다. 데이트는 날짜하고 관련된 거죠. 날짜가 있으면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MMDDYY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서브밋 하면은 그 날짜가 이렇게 넘어가죠. 변수값으로. 다른 거 참조해보고, 그것도 이제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정해서 미니멈 하면 그 이후에, 맥시멈 하면 그 이전에 날짜가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UI에서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에러가 안 생기도록 할 수가 있겠죠. 참조해보고. 자, 이메일 타입 아까 봤으니까 이 부분 생략하고. 파일도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일 타입이 파일이면은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탐색 창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문서에 뭐 어떤 파일을 선택을 했다. 인물 1 파일 선택했다. 그래서 이것이 텍스트를 서밋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my 파일은 인물 원점 텍스트 파일 이렇게 해서 서버 측에 넘어가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타입 만스, 그럼 만스와 연관된 타입이 넘버 하면 넘버가 되도록, 어떤 경우는 이제 넘버만 받아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미니멈 값, 맥시멈 값 우리가 입력받는 게 에러가 있으면은 나중에 DB에서 등록된 값이 에러가 있으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에러를 미니마이즈 시키기 위해서 UI를 이렇게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어떤 에러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선택을 하니까 확실한 값을 숫자 값을 넘기는 거죠. 자, 다른 것들을 참조해보고, 또 안 배운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또 인풋 타입 레인지가 있다. 레인지는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 이렇게 레인지를 어떤 미니멈 값, 맥시멈 값을 이렇게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슬라이드 바가 있으니까 이 슬라이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니까 UI 측면에서 조금 더 이게 편리하다면 편리한 기능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서치도 있다. 이 서치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스마트폰에 따라서 이 서치로 된 이것은 우리가 뭐 돋보기 모양의 어떤 아이콘이 보이거나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까지는 안 보여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 돋보기 모양의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경우가 있겠어요. 다른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UI 측면에서 더 친근감 있게. 자, 뭘 찾는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딴 거하고 뭐 큰 차이는 없고 변수 값으로 이제 이 변수명이 어사인돼서 서버 측에 넘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텔리폰 넘버. 어떤 경우는 입력을 받는데 텔리폰 넘버에 뭐 글자를 넣거나 막 하는 그런 이상한 에러가 있으면은 나중에 그걸 뭐 프로그램으로 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또는 아니면 서버 측에 자바스크립트 이용 않고 서버 측에 산다면 그걸 이제 좀 번거로운 프로그램을 또 작성해야 되겠죠. 에러를 이렇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에러 핸들링하는. 그런데 이게 HTML5에서 이런 걸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HTML에서 우리가 어떤 패턴, 이 패턴의 내용, 그러니까 패턴에서 보면은 여기 0부터 9까지 숫자죠.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서밋 했을 때 에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미리 필터링을 하는 거죠. 에러가 없도록 사전에 이렇게 스크리닝해서. 그래서 0부터 9까지 숫자 3자, 이게 세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0부터 9까지 숫자 2자, 전화번호. 우리가 전화번호가 다른 포맷, 뭐, 010 뭐 한다면은, 그 다음에 또 3자, 4자라면 그게 맞게끔 디자인하면 되겠죠. 얘는 3, 4 하고 하면 되겠죠. 3, 4. 자, 이것과 틀리게 이제, 런 시켜보죠. 여기서는 이제 1, 2, 3 하고, 3이니까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표현해보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게 글씨로 여기 나타나는 것은 또 여기 또 따로 있으니까 여기에 플레이스홀더는 여기에 처음에 보여지는 이렇게 해라 하는 모범 샘플이 되겠죠. 샘플 1, 2, 3, 4. 이것도 그냥 그대로 뭐 4, 5, 6 뭐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걸 한 건지 여기 나오고, 이놈은 또 이게 틀리게 약간 된 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이렇게 매칭시켜서 보기가 더 쉽겠죠. 이렇게 틀리게 일부러 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여기서 공부할 건 뭐냐. 플레이스홀더라는 속성명이 있고, 인풋과 연관된, 그 다음에 패턴이라는 것도 있다. 불이 켜지게. 패턴이라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required라는 게 속성도 있는데, required는 이제 이게 꼭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걸 따르라. 안 따르면 안 된다. required. 어떤 경우는 또 시간을 입력받을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시간 타임 쓰면 되겠고, URL, 또 URL 타입을 이렇게 입력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 또 URL, week. 자, 엑서사이즈를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input attribute. 밸류가 있는데, 그 밸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풋의 네임에 있는 이 변수명에 assign 되는 그 이니셜 이건 밸류가 되겠어요. 그것이 이 밸류의 밸류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read only가 있는데, read only는 문자 그대로 입력을 할 수는 없고, read only는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지울 수도 없고, read only. 디폴트는 물론 이렇게 이걸 지우면은, 이걸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새로이 뭐 변경할 수도 있고, 하겠죠. 자, read only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UI 인풋의 어떤 타입들은 UI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가 편리한 UI, 또 에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UI. 입력해서는 안 될 부분, 변경해서는 안 될 부분을 변경하면 안 되니까. disabled attribute은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예를 보면은 이건 아예 이렇게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거죠. 서밋 했을 때 이미 정해진 그것은 이제 두 번째 것만 가고 앞에 것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바꿀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는 기본이 디폴트가 20인데 이 사이즈, 여기서 말하는 사이즈는 인풋에 있는 이 사이즈는 아까 select 사이즈는 몇 줄이 볼까를 명시하는 그 사이즈였지만 여기서는 50자 인풋 할 수 있는 이 길이 있죠. 길이 한 줄에 몇 글자까지 넣을 수 있는 건가를 보여주는데 실제 글자 수는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 사이즈라는 건 보여지는 것이 되겠어요. 보여지는 거. 자, 50자 대신 5자 한번 바꿔보죠. 그럼 사이즈가 5자인데 여기서 뭐 1, 2, 3, 4, 5, 6, 7, 8, 9 5자만 입력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더 많이 계속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겠어요. 보여지는 것만 5자다. 그건 이제 UI 측면에서 화면의 사이즈에 따라서 디자인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입력란을 UI 측면에서 최대한 5자만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뭔가? 이게 바로 맥스 랭스가 되어 있어요. 맥스 랭스 4 하면은 여기서 맥스 랭스 4하 여기는 이제 보죠. 맥스 랭스 어디에 맥스 랭스가 있느냐? 인풋 타입 이거고 서밋이 그다음에 그 뒤에 것이 중간에 있는 핀이 그거 되겠어요. 그럼 1, 2, 3, 4, 5 안 들어가죠. 5, 6, 7, 8, 9 계속 넣어도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맥시멈 이 글씨만 입력받을 수 이 숫자 이 정도 숫자 글씨 4자 이하의 숫자만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런 UI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맥스 랭스.
자, 이제 또 미니멈 값, 맥시멈 값. 민 값, 맥시멈 값, 인풋 할 때 맥시멈 값, 또 민 값. 이렇게 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숫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파일도 이렇게 타입이 파일이다.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싶다. 한 개의 파일이 아니고 그러면 멀티플로. 그 다음에 패턴 앞에서 나왔지만 패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나온 건데 앞에서 아까 숫자만 나왔는데 그 그룹이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또 뭐 그런 것을 컨트리 코드니까 그렇게 우리가 UI가 그렇게 설계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패턴을 그렇게 정해서 쓰면 되겠어요. 그러나 플래시홀더 그것은 이제 앞서 우리가 그 안내를 위한 이 안에 시범 사례를 이렇게 명시하고 싶을 때 플래시홀더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처음에 보여줄 내용 플래시홀더. 자, required를 써서 여기에 꼭 이것이 입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UI 측면에서 이 부분 입력 안 되고 오면은 또 그걸 입력됐다 안 됐다 또 몇 번 뭐 인터랙티브한 또 그 프로그램이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하면 번거롭겠죠. 사전에 필터링 스스로 이렇게 여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렇게 인풋 유저네임을 여기다가 입력 않고 그냥 서브넷 했다. 그러면 required이기 때문에 너 입력 안 했다. 입력해라. 뭔가를 하나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끔 이제 성공적으로. 자, 스텝은 이제 그 단계죠. 단계인데 어떤 그 값을 넣을 때 우리가 꼭 이건 3의 배수 그런 값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다른 숫자를 넣으면은 3의 배수가 아닌 어떤 특별한 다른 숫자를 또 넣으면은 이게 이제 그걸 체크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은 스스로 이렇게 서버한테 보내기 전에 이렇게 체크하니까 그 UI 측면에서 에러 없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오토포커스. 자, 오토포커스는 이제 포커스라는 건 이거예요. 포커스는 이 입력란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입력하는 게 커서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포커스가 되겠어요. 이게 벗어나는 거, 이거 블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 근데 처음에 나는 파일 네임부터 입력을 사용자한테 해야 되니까 파일 네임에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내가 클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하면은 한 스텝 줄일 수가 있겠죠. 사용자 측면에서 편하겠죠. 자, 리스트. 이건 데이터 리스트 앞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오토 컴플릿도 나왔었죠. 그래서 또 다른 챕터에서 또 앞에서 나왔던 것을 중복적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시간이 넘었는데 일단은 또 빠른 속도로 그 다음이 어느 정도 챕터가 남았는지 한번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애트리뷰트. 자, 여기서는 아마 이게 챕터가 마지막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어요. 이 부분이 마지막이네. 일단 폼에서는 마지막인데 우리가 미디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미디어까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뭐 딱 그 클래스 시간과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절하도록 노력은 하지만 딱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조금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 챕터는 폼 앞에서는 이제 폼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엘리먼트 명이 폼이었죠. 여기서는 이 폼이 속성명이 폼 똑같은데 틀리겠으면 좋았는데 똑같이 해서 혼동될 텐데 이것은 이제 속성명이 폼인 거예요. 폼 애트리뷰트. 애트리뷰트는 속성이니까. 속성명이 인풋 속에 자, 이렇게 있는데 인풋 속에 여기 보면은 폼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 폼하고 이건 이제 태그명이 엘리먼트명이 폼이죠. 여기 있는 폼 이건 속성명이 폼인 거예요. 폼의 이름 폼이 여기 이름이 있죠. 아이디 폼 이를 써서 폼이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화면에 어떤 하나의 특정한 양식을 지칭할 때 이렇게 해서 이 인풋이라는 것은 여기에 속한다. 비록 이놈이 이 폼 슬래시 폼 이 범위 밖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이렇게
밖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그 폼 1에 속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거가 되겠어요. 자, 폼 액션도 마찬가지. 폼 액션, 여기서는 이제 액션이 여기 있는데, 폼 인풋에 우리가 폼 액션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서밋, 여기서 이놈을 클릭했을 때, 서밋 두 개가 있죠. 이 서밋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거, 이 서밋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프로그램, 자, 예를 보면은, 그런 게 왜 필요하느냐. 서밋 버튼 여기다 누르고, 여기다 입력하고, 레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누르고 하고, 서밋 버튼 이걸 눌렀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일단 그 받아서 처리해야 될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래도 이놈한테 넘겨주는 거고, 서버 측에 있는. 또 다른, 자, 이런 경우죠. 관리자가 쓰는 거다. 그러면 관리자용,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자용한테 보내는 건 분리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다른 서버 측에 있는 다른 관리자용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놈은 이쪽에다 넘기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한테. 똑같은 데이터인데, 앞에 있는 그 액션 여기다가 넘기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놈을 두 번째 걸 클릭했으니까. 자, 그런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이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크립션 타입을 여러 개, 이렇게, 멀티파트 폼 데이터 이렇게 틀리게, 앞에 갖고 하고 싶다. 그럴 때, 폼 인크리먼트 타입을 이렇게, 인크립션 타입. 여기서는 인크립션이 아니고, 인코딩. 그건 나중에 다 따로 있고, 여기 인코딩 타입을 틀리게 하고 싶다. 그래서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인크립션이 아니고 인코딩으로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걸 이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메소드도 틀리게, 별도로 이렇게 틀리게 이놈은 메소드를 포스트하고 앞에 것들은 다 메소드를 get으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get 방식이 되겠고, 이놈은 포스트 방식으로 이걸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타겟도 마찬가지. 앞에 것들은 다 타겟이 그냥 언더바, 아마 디폴트면은 셀프.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입력하고, 이놈을 누르면은 셀프니까 자체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자, 이건 이제 블랭크니까 새로운 윈도우를 열겠죠. 만약 오른쪽 버튼을 이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뉴 윈도우로. 밸리데이트도 마찬가지. 밸리데이트 안 하겠다. 그러면 no validate 쓰면 되겠어요. 이 애트리뷰트를, 속성을. no validate. 이메일 포맷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 않고 그냥 무조건 보낸다. 입력받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해서, 이 캔버스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나서 다시 와서 하도록, 이게 부분이 다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를 써야만이 되니까 이 부분 생략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챕터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 여기서 자, 이 다른 섹션으로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도 이것은 이제 그래픽스에 속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쓰지 않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부분을 보겠어요. API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쓰니까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나는데 여러분들 숙제하고도 연관됐고 이 부분을 한번 숙제를 1 숙제, 2 숙제 다 해당이 되니까 미리 이제 연관된 부분을 공부하면은 더 좋을 텐데, 자, 이 부분을 미리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니까 숙제할 때 미리 와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HTML 멀티미디어. 자, 멀티미디어는 멀티죠. 여러 개의 미디어, 사운드, 각각의 미디어들, 뮤직, 비디오, 무비, 또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는 이제 그런 것을 멀티미디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표현할 때, 이제 포맷, 이런 게 중요한데, 그 포맷을, 이것도 이제 표준화 기구에서 다 포맷을 정했는데, 그게 몇 가지 포맷이 있는데, 그걸 브라우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되겠어요. 자, MP4는, 이 포맷은 이제 유튜브에서 추천되는 그런, 동영상, 포맷이 되겠어요.
자,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는데, 여러 회사에서 개발하고 또 표준화 기구가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MPEG-4, WebM, and OGG 이 비디오 포맷이 HTML에서 표준에서 지원이 된다. 그 다음에 오디오 포맷도 마찬가지 미디도 있고 여러분 노래방 가라오케 뭐 미디 이것이 그것이 되겠는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WMA도 있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MPEG-3 WAV 그리고 OGG 오디오 이것이 HTML 표준으로 서포트된다. 비디오를 먼저 보면은 자 비디오 이렇게 있는데 비디오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제 비디오가 동영상이 보이죠. 자 이게 소스를 보면은 자 소스 자 여기서 비디오가 처음으로 HTML5 그러니까 최근에 HTML 버전에서 이렇게 소개됐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엘리먼트 태그가 없었지만 그래서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비디오 이거 비디오에 보여지는 크기 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컨트롤 버튼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이게 컨트롤 버튼이 되겠어요. 자, 뒤에 컨트롤 버튼 없는 것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제어판 소스는 이제 이렇게 비디오 소스인데 여러 개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놈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놈이 첫 번째 것을 지원하면 첫 번째 것, 그 지원을 못하면 두 번째 거로 가고 그것도 지원 못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비디오는 안 보이고 이렇게 텍스트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는 HTML 비디오를 지원을 못한다. 자, 그래서 비디오 엘리먼트는 이렇게 앞에서 얘처럼 쓰이고, 그 다음에 소스, 관련되는, 엘리먼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디오 소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만약 이 부분이 다른 URL, 멀리 다른 서버에 있다면 URL을 풀로 명시해주면 되겠어요. 이건 같은, 소스가, 이게, 이 HTML과 같은, 폴더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그 동영상 이게 없을 때 이제 카피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HTML 문서하고 같은 폴더 내에 놓고 보면은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컨트롤스. 자, 오토플레이. 어떤 경우는 이제 비디오가 자동으로 이제 플레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그건 이제 브라우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크롬은 자동 플레이가 안 되게끔 해놨어요. 자동 플레이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뮤트, 소리가 안 나게 하면은 자동 플레이는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자동으로 소리는 안 나지만 플레이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것은 이제 오토 플레이하고 뮤트 시킨 경우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muted. 오토 플레이 muted. 자, 이렇게. 자동 플레이 되고 소리는 안 나게. 자, 크롬에서는 이것이 오토 플레이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크롬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이 브라우저는 이제 보여주죠. 오토 플레이까지 다. 근데 여러분들 크롬으로 봤을 때 크롬 브라우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카피해 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해서 크롬 브라우저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오토 플레이더라도 플레이 안 되고 가만히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뮤티드로 해놓으면은 이제 소리 없이 플레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브라우저, 구글 브라우저, 최근 브라우저는 이제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최근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브라우저 헬프 보면은 about 구글 크롬. 자, 구글 크롬에 지금 현재 브라우저가 버전 88이죠. 88. 그 뒷부분을 정리하고 88. 그러니까 4부터 지원됐으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원됐다. 엣지는 9부터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걸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최근에 브라우저는 다 지원한다. 이런 비디오 엘리먼트 태그를. 자, 브라우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어떤 포맷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지원하고 안 하고가 있는데 OGG는 뭐 지원 안 하고 사파리는 지원 않고 웹 엠팩4는 다 이렇게 어떤 브라우저건 다 지원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FM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로 이걸 구현할 수도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뭐 그 중간고사 이후에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생략하겠어요. 오디오도 대동소이한데 오디오도 이제 이렇게 오디오 컨트롤스도 오디오라는 이것만 태그명만 바뀌고 소스니 이렇게 src니 타입이니 이런 것들이 똑같이 우리가 비디오처럼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오디오의 소스. 이것도 똑같이 오토플레이하고 뮤트도 앞에서 비디오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동으로 플레이 되거나 아니면 크롬에서는 플레이 안 되니까 뮤트드에서 하면은 이제 뮤트드로 하면 소리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자, 오디오 마찬가지 버전 어떤 버전부터 이게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포맷에 따라서 어떤 브라우저들이 지원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있는데 엠팩3는 전부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긴, HTML 플러긴은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삽입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엘리먼트가 되겠어요. 아까 아이프레임을 봤는데 아이프레임처럼 다른 것도 있는데 뭐냐면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를 썼을 때 이렇게 그때는 이제 여기에 속성명을 데이터를 써서 HTML 문서를 내 HTML 문서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아이프레임을 갖고 쓸 수도 있는데 오브젝트 썼을 때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데이터라는 속성명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URL 리모트에 있는 서버에 있는 거라면 이게 풀 URL 그런 걸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결과만 간단히 보고 가죠. 자, 이런 식으로 문서 내에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하고 유사한데 다른 뭐 JPEG도 마찬가지, 이미지도 그렇고 임베드가 있다. 임베드라는 이런 것을 써서 이렇게 소스 앞에 그는 이제 오브젝트는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속성명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기억했다가 오브젝트는 데이터. 그 다음에 임베드는 소스 src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여기다 만약 데이터를 쓰거나 저 위에다가 소스를 쓰거나 하면은 제대로 된 결과를 못 보겠습니다. 자, embed, source 앞에하고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아마 이게 이제 끝으로 유튜브 비디오가 되겠어요. 자, 유튜브 비디오 아까 앞에서 아이프레임에 유튜브 비디오 코드를 집어넣어서 봤었는데 다른 코드들은 뭐 똑같이 하고 비디오 아이디만 바꿔서 다른 코드를 똑같이 해서 썼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든 비디오 아이디를 그 아이프레임 속에 넣어서 소스 이 안에 크기도 이렇게 정해서 여기에만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고 이 부분 바꿀 부분 크기만 좀 바꾸고 이 부분만 비디오 아이디 넣으면은 여러분들 HTML 문서 내에 아이프레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고 클릭하면 동영상 플레이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토 플레이를 하고 또 뮤트를 시켰을 때 이렇게 아이프레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화면이 이제 보이게. 자, 크롬을 썼을 때는 오토플레이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작이 안 되죠. 이제 클릭해야 동작이 되는 거고. 그런데 동작이 되는데 오토플레이는 되는데 그때 뮤트를 시켜놔야 자동으로 동작이 된다. 화면이 동영상을 실행을 시킨다. 그 다음에 루프가 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플레이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루프는 1 하면은 1이라는 여기서 이제 이것을 혼동하기가 쉬운데 한 번 플레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0이면은 한 번만 플레이하고 끝나는데 이게 true 아니면 false예요. 그래서 다른 뭐 0이 아닌 다른 그 숫자 뭐 11이건 100이건 만이건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인 경우, 그러니까 false인 0인 경우는 이제 한 번만 하고 플레이하고. 그것을 위한 거다. 컨트롤스도 마찬가지. 컨트롤스에 0이면은 컨트롤 이제 제어 버튼이 안 보이는 거죠.
여기 컨트롤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컨트롤스. 자, 여기 제가 플레이를 해도 컨트롤 버튼이 없죠. 여기 컨트롤 버튼 밑에 나올 텐데, 그럼 컨트롤 버튼이 나오는 건 어떤 거냐? 컨트롤 이동을 하면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포즈 시키거나 소리를 조절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컨트롤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 부분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디폴트로 쓴다. 디폴트는 이렇게 보이는 게, 컨트롤스가 보이는 게 디폴트는.